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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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디지털 금융과 투자. 이번 시간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 네. 저희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는 금융 소비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환경이 좀 어떻게 바뀌었길래 저희가 디지털 금융을 알아야 되는지 연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새 90년대생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혹시 90년대생? 90년대생이죠? 90년대생이 유행하기 시작했었는데 라떼 세대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라떼 라떼는 세대는 말이야. 그렇죠. 그 라떼죠. 네. 사실 이제 선생님 세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하는 세대는 모두 다 라떼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서로 다른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분께서 치약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치약이요? 집에 치약이 남았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쓰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만큼밖에 안 남았었을 때 뒤를 돌려가지고 마지막에 클립까지 끼워가지고 쓰는 타입이에요. 혹시 어떻게 쓰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밀어서 쓰죠. 네, 그런 세대가 있고 어떤 세대는 이만큼 남았을 때 그냥 버린대요. 새로 쓰고 말지 뭐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네요. 그런데 선생님 세대는 어떻게 쓰세요? 저는 칫솔로 꽉 밀어가지고 그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칼로 찢어가지고 벌리면 또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쓰는 세대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 집만 보더라도 세대가 참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데 공통적인 것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뭐 많이 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배달 앱도 쓰고 네. 유튜브도 보고요. 뭐 셀카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걸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도 일상의 대부분이 스마트폰하고 같이 있는데요. 저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폰으로 뉴스를 많이 보는 예. 것들, 정보를 검색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국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면은 답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뭐 많이 하세요? 라고 딱 얘기하게 되면 전화요 라고 했었습니다. 전화요? 스마트폰이니까 전화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질문을 드리게 되면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해요. 스마트폰을 떼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검색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을 또 어디서 하느냐? 검색 어디서 많이 하세요? 전 궁금한 게 주로 생겼다. 네이버에서 많이 하죠. 네이버에서 많이 하시고 보통 많이 쓰시죠? 네이버도 많이 쓰는데 유튜브. 유튜브에 네. 굉장히 빠르세요. 제가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저 네이버를 많이 쓰던 사람들이 구글로 많이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구글. 네, 구글에서 검색하면 새로운 게 나오니까 다운도 많이 썼었어요. 하지만 네이버가 압도적이긴 하죠. 근데 그러다 넘어가기 시작한 시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유튜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는 도구도 결국엔 스마트폰으로 한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스마트폰 최근에 전화기 전원 완전히 꺼놓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꺼놓은 적은 없는데요. 완전히 꺼놓으신 적은 없다. 어떠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꺼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터리가 없으면 불안하죠.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냥 어디다 꽂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변화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몇 년 동안 안 껐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놓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항상 인터넷이 연결돼 있죠. 그럼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는 연결된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연결 사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초단위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검색을 하면 우린 흔적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어딘가를 갈 때 네이버 지도 같은 것들, 다음 지도를 켜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이런 동선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투자를 할 때 모든 데이터를 남기게 돼 있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데이터를 남긴다? 정말 큰 데이터,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같이 발전을 했던 겁니다. 아, 이 초연결 사회에 빅데이터를 쓰기 시작했던 우리인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건 변하지 않죠?
언젠간 스마트폰이 없어지기도 하겠지만은 뭔가 들고 다니는 건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의 전략이 뭘로 바뀌기 시작했느냐? 스마트폰 우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웹이 우선이었습니다. 웹으로 뭔가 페이지를 만드는 게 먼저였으면 지금은 많은 고객들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니까 모바일 퍼스트를 넘어서 모바일 온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흐름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이야기 되면요. 유튜브를 보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나이대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제가 알 것 같아요. 10대 아닐까요? 10대? 10대하고 사실 그 이하까지 내려가요. 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맞아요, 맞아요. 밥 먹으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기 시작한 게 세대 중에는 두 번째는 그러면 50대 이상? 50대 이상. 50대. 맞습니다. 네. 50대, 60대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30, 40대는요? 일하느라고 바쁠 것 바빠요. 어떤 얘기 나오냐면 10대 이하나 20대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즐깁니다. 즐기면서 같이 하기 시작하고요. 50대 이상이신 분들은요. 공부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뭔가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30, 40대는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못 보지만은 알찬 정보 위주로는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정보성의 컨텐츠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돼 있죠. 자, 이 흐름 유튜브를 보는 걸 넘어서 가지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해요. 유튜브 하고 계시고요. 아, 지금 의사님도 유튜브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안 하고 계시고. 해야 될까 봐요. 저도 그런 고민하고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근데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제 하세요?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도구로 일상을 쓰다는 기록하는 거, 도구. 브이로그 한다고 그러잖아요. 브이로그 멋지시네요. 일상의 도구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상의 도구로 돈까지 만들거든요. 아, 돈까지.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됐다. 이런 걸 멋진 말로 프로슈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엘빈 토플러가 예전에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유튜버 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능해졌던 이유가 장벽이 낮아졌어요. 촬영하면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황금의 땅처럼 야, 이게 엘도라도다. 달려가기 시작한 곳이 지금 유튜브가 됐죠. 여기서 또 바뀌는 흐름들 예전에는 경제 유튜버다 금융 유튜버다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전문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금융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대표적으로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한참 주가가 빠졌던 시절에 우리나라 분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개미들이 살렸다. 네. 근데 이거를 면밀히 봤던 금융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자 해서 등장한 게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시절에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언택트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금융 설명회를 하잖아요. 주식 설명회, 해외 주식 투자 설명회. 설명회를 안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갔죠. 온라인으로. 금융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미래에셋 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모두 다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더 재밌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익숙한 거죠. 나 유튜브 보는데 익숙했었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네. 그래서 오히려 구독자도 늘고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이게 되고 이렇게 윈윈하는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지금까지 왔던 흐름이라서 유튜브만 잘 보시더라도 정말 고급진 정보도 볼 수 있다. 이런 고급진 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한 가지로 넘어간 거는요. 구독 서비스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구독. 예전엔 소유였었어요. 물건을 내가 사야지. 물건을 사야지 해서 물건을 사지 않고 내가 안 쓰는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 이거를 뭐라고 했었냐면요. 공유. 그렇죠. 공유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다른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구독으로 넘어갔어요. 자, 공유와 구독의 차이점은 공유는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돌려 쓰는 개념이죠. 예. 구독은 특정한 돈을 내게 되면은 어떤 회사의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유튜브, 넷플릭스. 그렇죠. 넷플릭스와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은 매월 일정 돈을 내서 쓸 때 무제한으로 영화랑 드라마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흐름이 하나 또 바뀌었어요. 차량도 구독을 해요. 차량도요. 차를 구독을 합니다. 차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차를 구독하는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현대차 같은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놨는데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을 하게 되면은 2대 혹은 3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와. 이번 달에 내가 이걸 탔는데 다른 것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충족시켜줬던 거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왔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렇다면 금융도 구독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시작하는 곳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펀드를 구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게 구독이 되느냐? 투자 자문 서비스는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그렇죠. 내가 한 번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좀 바꿔가면서 전략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구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죠. 네, 지금까지 세대 변화를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3가지 포인트를 좀 더 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세대를 이야기했었는데 젊은 세대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액티브 시니어 분들도 많이 보기 시작했다. 이분들이 직접 보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영상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고급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지금처럼 이런 좋은 고급 정보들 많이 볼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 투자를 못 하겠는데 이게 아니죠. 점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5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검색해서 찾으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할 수 있으시죠? 글쎄요. 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니까. 네네.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다니까 되게 기대도 되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자신감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